이 재난이 정말 이 문명의 모순을 너무 많이 노출을 했잖아요. 제가 보고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 자영업자들은 일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는데 택배나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보면 과로로 사람들이 쓰러지는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왜 작업 환경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AI도 있고 뭐 온갖 종류의 우리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자랑하면서 왜 사람들의 삶의 현실에 그걸 적용을 안 하지? 돈을 저렇게 벌면 자기가 일하는 곳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해요. 누구는 과로로 쓰러지고 누구는 일이 없어서 스스로 삶을 버려야 되는 이런 게 조율되지 않는 사회였구나.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아니고 내가 이겨서 독식하고 싶어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하여튼 속이 좀 쓰라린 일이었어요. 영혼, 영성, 지혜 이런 말은 정말 너무나 보편적인 말이었잖아요. 지식이 정보로 돼서 인간의 내적인 확장, 인간의 내면의 빛 이런 거하고는 멀어졌다는 뜻인 거죠. 지성은 이 세속의 정보를 다룬다. 그럼 나머지 영역이 있잖아요. 이건 어디서 있냐? 종교가 했는데 종교가 제도화되면 이제 영성을 잃어버려요. 이 사이에서 사람들은 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종교가 내 내면을 확장하고 내면의 빛을 발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럼 영성이 뭐냐? 이제 자본이나 욕망이나 제도라는 것은 주체와 객체와 그리고 개별 자아들을 다 분할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입자처럼. 그런데 이 세계는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어야 살잖아요. 생성, 소멸이 연결이 돼야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실제로 단절이 되면 이 세계의 구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단순한 사실을 잃어버린 거죠. 미아처럼 이렇게 허공에 떠있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거든요. 이 핵심은 연결이에요. 사랑이나 자비는 그 다음 언어고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영성인 거죠. 삶을 심플하게 하면 되고 심플해야 돼요. 복잡하고 상품이 막 주변에 널브러져 있다. 그러면 일단 영성 개발 불가능한 거고 가벼워요. 그래야 이제 접속과 변형이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성에서 영성으로 그 다음에 정주에서 유목으로 집을 중심으로 살면 영성이 거기서 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이 있는 곳에서 집이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지향을 그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가벼워야 되고 자본과 욕망을 비워야지 가벼워져. 그래야 빛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미니멀리즘이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영성을 내가 개발하겠다면 일단 삶을 심플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일단 가지고 있는 이 번잡한 것들, 쓰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비워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건데 일단 그런 방향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좋은 삶이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거를 자기 안에 내적인 힘으로 해야죠. 기본적으로 경쟁과 생존, 그 생존에서 살아남지 못하거나 이렇게 밀려나는 사람들의 좌절감, 그 사람들이 기댈 데가 없음, 이런 게 되게 젊은 세대들의 문학적 특징인 것 같고요. 최정화 작가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인간이 어떤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도 과연 인간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초엽 씨 작품은 SF라는 형식을 빌고 있는데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지구가 멸망한 다음에도 어떤 생명체나 존재들은 살아남을 텐데 그때 그 생명체나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작품인 것 같고요. 강영숙의 작품은 권력관계,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재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감시하거나 파괴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저항하거나 라고 하는 걸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계 차이점이 더 훨씬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배경으로 작품을 쓰면 디테일한 측면이라든가 어떻게 사실성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SF는 그런 제약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시공간의 이동도 마음대로 되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현실의 제약이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 장르의 문법이 익숙하지 않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이건 거짓말 아닐까? 라고 하는 식의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아마 단점이겠죠. 물론 이제 소설은 읽는 재미라고 하는 게 있지만 소설이 아무리 재밌어도 뭐 넷플릭스나 영화를 능가하기는 어렵고요. 제 주변에 봐도 다들 유튜브를 보고 있지 TV를 보고 있지 사람들이 소설이나 문학책을 읽는 것보다는 그렇게 영상을 접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영상은 흘러가는 거여서 그 순간에 어떤 성찰을 하는 건 되게 쉽지 않은 것 같고 소설은 되게 잘 쓴 작품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방식이나 이 질서가 어떤 게 문제가 있냐라고 하는 성찰의 지점들을 보여주는 게 문학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나오는 재난에 관련되는 작품들은 그런 어떤 성찰의 포인트들을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